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법규에 대한 점프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규 같은 경우는 뭐 점프 강의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우리 1회독 있잖아요. 네, 그 과정을 한 번 더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법규가 휘발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챕터에 가보면 이제 심화조항이라고 해서 몰아놓긴 했는데 그쪽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예상을 해서 문제를 넣어 놓은 거고, 기본적으로는 앞쪽이 더 중요합니다. 법규는 이제 심화조항 당연히 뭐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단 이제 우리가 1회독 때 했던 걸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조금 더 함축을 해서 이 정도는 꼭 보고 가야 된다 라는 걸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훑는 강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 강의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기본법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법부터 해서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머릿말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법 오랜만에 보죠. 그죠? 우리 예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1조의 목적 나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자, 왜 만든다? 화재를 예방. 중요하죠. 경계, 진압. 그쵸? 예경진. 그리고 구조, 구급, 구구. 맞나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뭐를 보호한대요? 국민의 신명, 신체, 그죠? 재산을 보호한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요 예경진 구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꼭 알고 계시고. 자, 2조에 가보면 정의가 나오죠. 자, 정의. 자, 우리가 소방기본법에 가보면 제일 처음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소방대상물은 뭐다? 건축물, 차량. 자, 요거 잘 보시라고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정박 중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항해 중인? 아니다. 아셨죠? 항해 중인? 아니다. 그리고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이나 또는 물건을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소방 대상물이라고 얘기한다.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적용을 받는다?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건축물, 차량, 맞죠, 여러분들? 선박. 근데 이 선박이 정박 중인 것만 해당한다고요. 그리고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자, 얘네들은 뭐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다? 소방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 그래서 소방대상물이다 라고 했었고, 요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우린 이름을 뭐라고 한다?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이웃지역도 우리는 관계지역으로 포함을 시킨다. 이거 포함 안 시킨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그죠? 여기는 예, 경, 진, 구, 구. 얘를 해야 되는 지역이다. 그죠? 자, 그리고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죠? 소관점이라고 해서 제가 관계인 3명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방본부장, 요거 서장 아니라 그랬죠? 청장 아니고요. 시도에서 보세요.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여기가 보면 부서장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 요게 추가가 된다. 조사. 뭐 이걸 빼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한번 좀 포인트 잘 따서 알고 계시고.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그러니까 여기 뭐가 빠져요? 이런 거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 예방과 경계는 아직 불이 나기 전에, 그죠? 불이 나기 전에 우리가 하는 활동이고, 요거는 이제 화재를 실제적으로 어디에 나가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진압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구급할 때, 그쵸? 그때 거기 현장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우린 소방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소방대 안에는 소무용이 들어간다고. 소무용.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맞습니까? 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방대장. 자,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소방대장 구분 잘 해주시고요. 소방대장은 본부장, 서장 등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누구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위에 나와 있는 소무용을 지휘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한다?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죠.
이게 처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먹으셨으면 지금 보시면 되죠. 그죠? 자, 2조의 2에 원래는 뭐가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3조로 넘어갑니다. 소방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소방기관은 뭐 하는 곳이에요? 시도에서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교육, 홍보, 그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방 업무. 이 소방 업무는 누가 하는 거다? 소방 공무원이 하는 업무다.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그리고 소방에 대한 교육, 그리고 소방에 대한 홍보,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소방 업무가 되게 큰 범위라고 했어요. 그죠? 소방 업무가 되게 큰 범위라고 했었고, 소방 업무는 우리가 소방기관에서 하죠. 근데 이 소방기관을 보통 시도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 필요한 사항, 설치할 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방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다? 본서다. 알고 계셔야죠. 본서. 소방 업무의 지휘와 감독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한다니까, 여러분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직속으로 뭐를 준다? 소방 본부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 본부 밑에 서가 있는 거고, 그 서 밑에 또 센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청장은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본부장 및 서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누가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기본 지휘 감독을 하는 거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 본서를 뭐 할 수 있다?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예전엔 이런 말이 없었지만 최근에 출제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래서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쭉 나와 있는 내용이죠. 됐죠?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3조의 2에 뭐 공무원의 배치 이런 조항도 있지만 뭐 그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4조로 갑니다. 4조. 자, 여기가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자, 이름이 뭐예요? 119 종합상황실. 그럼 119 종합상황실은 누가 설치 운영한다? 청본서가. 자, 보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런 조항은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던 걸 그냥 제가 표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시게 보시기. 아셨죠? 보시기 편하게. 그래서 조금 약간 해독할 때 좀 좋은 책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불편함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게. 뭐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책 옆에 두고 같이 넘기면서 같이 보시면 좋아요. 이론 조항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같이 한번 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내용은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외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운영자, 누가 설치한다? 청본서.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청본서가 설치합니다. 안 들어가죠. 그죠? 시도지사 안 들어갑니다. 자, 설치 목적. 대장도 안 들어가요. 혹시 또 대장 나올까봐 안 들어가죠. 설치 목적. 왜 설치하냐? 화재, 재난, 재해, 구조구급 이 필요한 상황이 어떻게 됐을 때,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뭐를 위해? 소방활동을 위해서. 맞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그럼 이 신속한 소방활동이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진압이라던가 구조라던가 구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보면 이런 것들을 한대요.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판단 전파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하고,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 꼭 알고 계십시오. 최근에도 출제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판단, 전파, 상황관리, 그리고 현장 지휘 및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했었죠. 맞죠? 자, 그리고 설치를 어디다 하냐? 당연히 설치 장소는 여기다 하겠죠. 이 사람들 홈그라운드, 청, 시도의 본, 그리고 서에 각각 설치 운영하고, 이 안에는 뭐를 둬야 돼요? 장비와 인력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 전산 통신 요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에는 유무선 통신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주간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시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행안부령에. 자, 이 119 종합상황실 내용은요, 여러분들 119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 무슨 내용이에요? 행안부령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통령령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나올 거다. 다 행안부령이다. 그리고 종합상황실의 가장 높은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종합상황실에 뭘로 임명할 수 있어요? 실장으로 임명하죠. 그죠? 그럼 그 실장이 뭐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접수를 받는데요. 그죠? 왜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 접수 받는 거예요. 신고 접수. 그리고 재난 상황을 검토해서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를 보낼 수 있대요. 그죠? 동원 요청. 신고 접수, 동원 요청. 하급 소방기관, 요거 상급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급 소방기관에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 본인들이 서해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은 본부에도 소방기관에도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재난 상황에 전파 보고할 수 있고요.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라던가 또는 그 안에서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답니다. 그리고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시험 문제가 아직은 실장 업무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요거 2회독 할 때만이라도 꼭 한 번씩 보세요. 아셨죠? 요거. 그래서 여기 가보면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만 하는 거야? 신고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소방기관에 전파를 하고, 그죠? 뭐 동원이 필요하면 동원 요청하고, 피해 현황 나중에 갔을 때 파악하고 이런 것들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출동하거나 이런 건 안 한다고요. 아셨습니까? 네, 이런 것도 머릿속에 좀 크게 가지고 계시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안부령에 가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행안부령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상부 보고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상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본부는 청해, 그죠? 서는 본부에 이렇게 상부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 재난 대상, 화재 대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사망 5인, 사상 10인, 죽거나 다친 사람 10인, 이재민 100인, 재산 50억. 그죠? 요게 제일 잘 나온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재민 100, 재산 50억. 그래서 망상에 빠진 이재민 씨 재산이 50배가 돼서 얼마다? 5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정공장, 문화재, 그리고 지하철, 지하구 이런 데. 뭐 나머지 앞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 지하 들어간 거 좀 잘 보셔라 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관광호텔 들어가고요. 11층 들어갔었죠. 우리 11층 이상인 거. 맞습니까? 지하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하철, 지하구, 지하상가. 그리고 시장, 백화점 좀 사람 많은 곳들. 그리고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등. 그리고 5층에 30개 숙박, 5층에 30개 병원. 그죠? 이런 것들. 5353. 53, 15, 15,000에서 공장. 그죠? 53, 15. 5층에 30개. 5층에 30개. 53, 15. 공장. 그죠? 화재 경계지구. 요거 화재 예방 강화지구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고 하나 더 적어두시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철도.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항구에 메어둔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당연히 메어둔이겠죠. 왜냐하면 항해 중인 건 소방대상물이 아니니까. 그죠? 1000톤인 선박이라고 나와 있고요.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발생한 화재, 가스 화약류 폭발, 다중, 요런 애들. 맞죠?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거든. 맞잖아요. 숫자만 어떻게 해서? 살짝 바꿔서. 숫자만 살짝쿵 바꿔가지고 이 문제가 잘 나오더라.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 재난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죠? 요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화재가 어차피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법상에서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을 둘 수도 있다. 어디에는? 본부에는. 꼭 둬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도 있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네, 근데 아직 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근데 이제 생겼다. 이런 조항이 법 조항에 이론 체계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다음 이제 4조의 2입니다. 4조의 2. 소방정보통신망에 대한 구축 운영. 자, 누가 한대요? 청장과 시도지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죠? 소방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한답니다. 자, 누가 한다? 청장과 시도지사. 그리고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서 정하냐면 행안부령에서 정해요. 근데 행안부령에서 정하는데 그 행안부령 내용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소방정보통신망은 회선수나 뭐 속도 이런 걸 고려해서 설계 구축해라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으로 즉시 회선이 전환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고, 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소방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소방정보통신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볼까요? 우리 연 1회 주기적으로 이 전산망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뭐를 하라고요, 여러분들? 점검 및 관리를 하래. 근데 이 점검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청장과 시도지사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당연히 회선수나 이런 것들 여유 있게 고려를 해서 설계 구축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하나 끊기면 다른 곳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근데 이런 거 연일회 이런 것들 한번 또 보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저런 거에 대해선. 자, 그리고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의 3입니다. 민원센터입니다. 소방기술 민원센터. 자, 민원센터 누가 운영한다고? 여러분들 청장과 본부장이 운영하죠. 맞죠? 그럼 이거 왜 만든다 그랬어요? 제가 소민터라고 해서 민원 받는다 그랬죠? 민원. 그래서 소방시설, 소방공사, 그리고 위험물에 관련된 거, 그죠? 시설이나 소방공사,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법 해석. 이게 상당히 말이 많다 그랬죠. 이게 어떤 사람은 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법을 또 이렇게 해석하고, 그죠? 그 법령 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민터라는 걸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청본이 설치한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서 안 들어가고 설치 목적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설치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얘는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는데 구성 인원 보세요. 센터장 1명이 포함이에요. 꼭 안쪽에 포함이 돼서 18명, 18명, 18명 이내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18 잘 보시라 그랬죠? 민원이니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대부분 민원 때문에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욕을 하면서 일을 한다고. 뭐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 요즘 긍정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욕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욕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저도 힘들면 욕을 하거든요. 네, 욕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단전에서 흘러나오는 이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렇다. 민원 들어오면 짜증이 나니까 이제 뭐 전화상에 대고 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라도 약간. 그러니까 외울 때 그냥 그런 식으로 외워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민터 업무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소방시설, 소방공사,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 이게 뭐였어요? 메인 업무죠. 그럼 이거를 잘 보면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연상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통화 한 통화 받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질의회 신집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을 해서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굳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자료를 남기는 거죠. 민원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래요. 민원과 관련된, 그죠? 여기가 보면 현장 확인과 처리, 현장 확인 처리도 필요하대요. 맞습니까? 요 4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질의회신, 해설서, 정보 시스템, 현장 확인, 처리. 그 밖에 청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자, 청본은 소방기술 민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없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없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설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기준에서 정하는데, 만일 청에 설치한 소민터다. 청에 설치한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이 정한대요. 청장이 정한답니다. 청장. 아셨죠? 네. 근데 본부에 설치하면 얘로 정한대요. 몰라요? 시도 규칙으로 정한대요. 아셨죠? 이런 거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5조로 가겠습니다. 5조. 자, 저희 5조 한번 보겠습니다. 5조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박물관과 체험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박물관과 체험관에 가보면 박물관은 누가 운영한다? 청장. 그죠? 그래서 청박이 시체. 시도지사는 체험관. 그리고 얘네 목적 한 번씩 읽어보라 그랬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지금 광명 쪽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정한대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체험관에 대한 설립 운영 기준은 뭘로 정한다? 이것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국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죠. 그리고 이 운영 목적 구분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체험관의 설립 운영 기준,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설립 운영 기준, 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법에 가보면, 우리 기본 이론 책에 가보면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뭐만 잘 알고 계시냐면 결국 거기에 박물관장 1인과 부관장 1인을 두되, 그리고 박물관장은 공무원 중에 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장 1인, 관장이라고 할게요. 그냥 부관장 1명. 근데 아직 이걸 물어본 적은 없어서, 그죠? 운영위원회 7명.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장은 이거 아무나 못하거든요. 누구 중에? 소방 공무원 중에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장이 임명합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체험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어차피 체험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거기 가보면 체험관의 기능을 아마 행안부령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밑줄을 쳐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그러니까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험교육에 제공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죠, 얘가. 이거 하러 가는 거거든요. 체험관은 체험교육 맞습니까? 체험교육.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홍보 전시 활동도 하고, 행안부령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설립 운영 기준에 가보면. 그리고 인력 양성과 협력,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한 번씩 읽어보셔라. 네.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이제 별표 1이라고 해가지고 이 체험교육시설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봅시다. 아셨죠? 제가 1회독 할 때 체크는 해드렸을 거야. 근데 요게 이제 뒤쪽에 제가 이제 심화조항 쪽에 넣어놨어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그때 한 번 더 보면서 그때 이제 문제로 한 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요 요약 책에서는 제가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6조로 한번 가보시죠. 6조. 자, 다음 내용에 가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워낙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누가 세운다? 청장이 세우죠. 청장이. 청장이 5년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세워서요, 우리가 종합계획에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을 시키고, 종합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어떻게 한다? 통보를 하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종합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서 10월 31일까지 수립, 시행, 그리고 통보까지 해주는 거고, 세부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해서 청장에게 누가? 시도지사가 제출을 해준다. 요 큰 내용들, 큰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청장이 그 계획을 받았을 때 시도지사가 제출했던 세부 계획이 뭔가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하거나 또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생각이 들면 요청이 가능하다, 수정해달라라고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도 거치고 그저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되고 시행해야 되는 이 종합계획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가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소방 서비스 질 향상 정책 기본 방향, 그러니까 정책의 기본 방향, 그래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체계 구축,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장비의 구비, 전문 인력 양성, 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 제가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소방 업무의 교육 홍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통행도 다 포함이에요. 우선 통행 제외라고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뭔지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어려우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보다는 위쪽에 요 7가지, 6가지죠. 요 정도 정리를 해두시고, 포인트는 위쪽이에요. 포인트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를 보는 거예요. 포인트는 위쪽이고 추가적으로 아래에 있는 걸 봐줘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네, 요 정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다 그랬어.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고, 원래는 요 밑에 얘가 있죠. 우리가 7조에 가보면 소방의 날이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제가 며칠이라고 했어요, 이거? 그죠? 이것만 알라 그랬죠, 여러분들? 11월 9일? 맞습니까? 11월 9일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기념행사를 한다라고 했었고, 소방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죠. 맞나요? 그래서 명예직 소방대원 위촉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여기 챕터 1에 대한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여러분들하고 훑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 가보면 이제 O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X. 자, 보십시오. 1번 기본 OX입니다.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이거 안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2번 소방 대상물에는 항해 중인 선박 포함되지 않죠. 정박 중인 것만 해당하고요. 3번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계자 뭔가 이상하죠, 그죠? 관리자, 점유자. 소방대에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 지휘감독, 시도지사. 6번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은 청본서, 그죠? 소방서장이 한다. 7번 이재민이 50인 이상 재산 피해액이 10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는 상부에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재민이 50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100. 이게 50억이라 그랬죠. 100배가 돼서 제가 50억이라고 했으니까. 소방박물관 설립자는 시도지사, 소방체험관 설립자는 소방청장이다. 제가 아까 청박이 시체 잘못됐네요. 박물관은 청장, 체험관은 시도지사. 청장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맞죠, 여러분들? 10번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세우고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12월이었죠. 세부계획이니까요. 11번 소민터는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2번 소방기술 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그죠? 요거 법 조항 들어가 있는 거 제가 OX로 만든 거니까요. 기본 OX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가보면 이제 기출문제로 만든 OX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기출 OX 1번 관계지역이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웃 지역도 포함이죠. 그죠? 1번 X. 2번 소방대장이란 소방본부장, 서장 등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한 본부가 아니고 어디? 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인력이다. 그죠? 2번 X. 3번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본부장, 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랬죠. 예전엔 이런 말이 없었지만. 4번 시도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앞에 가보면 소방 업무를 위해 필요한 소방기관 설치에 관련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었죠. 그죠? 5번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오케이. 6번 종합상황실의 설치 목적에는 대응계획 이런 거 없었죠. 그죠? X. 맞습니까? 그래서 설치 목적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7번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권자는 청본선대 시도지사래요. X. 8번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9번 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민터를 설치 운영한다. 그럼 청장과 본부장, 그죠? 아까 두 명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9번도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이게 소방서라고 돼 있네요. 잘못됐네. 그지? 청장 본부장은 청이나 본부에 설치하는 거지 서에 설치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X라고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십시오. 청과 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10번 소민터의 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직원 파견 요청할 수 있다. 뒤에 있는 건 맞는데 센터장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청장과 본부장이 할 수 있는 거죠. X. 종합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라고 나와 있었죠. 아까. 12번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안부 장관에게, 뭔가 이상하죠. 그죠? 누구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청장에게 제출하는 거지. 13번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장은 박물관, 시도지사는 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완벽하게 지금 제대로 들어가 있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3번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 그럼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 챕터에 가보면요,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8조에 가보면 소방력이라는 게 나와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방기관이 가져야 되는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방력이라고 얘기한다. 소방력. 근데 이 소방력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고요. 지금 이건 인력과 장비잖아요. 그죠? 인력과 장비인 소방력은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을 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자, 구조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소방장비 등에 대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국고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국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가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 그죠? 드는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가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차, 헬, 정, 통, 전, 방. 맞죠? 차, 헬, 정, 통, 전, 방. 그리고 청사까지. 약간 비싼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A4 용지, 사무용기, 집기 이런 거, 사무용 집기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그냥 시도 예산으로 사고 좀 비싼 애들. 차, 헬기, 정, 통신, 전산 맞습니까? 그리고 방화복, 방화복이에요. 방화복, 방열복 아니고 방화복, 활동복 이런 거 안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잘 보시고 기준 보조율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종류와 규격은 어디서 정한대요? 행안부령으로 정한대. 행안부령으로. 그죠? 그래서 행안부령에 대한 내용 이따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국고보조 기준 가격.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내 조달품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은 조달청. 시가가 없으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 이거 최고가로 바꿔놓을 수 있는데 평균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이라고 해가지고 소방차에 대한 거, 정에 대한 거, 헬리콥터 이거 엄청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것만 제가 진하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정도 체크를 해가시라고. 이거 다 못 외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표는 제가 봤을 때 전체 다 외우는 표가 아닙니다. 이거 외우다가 여러분들 법규 책 찢을 수도 있어요. 네, 아씨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일단은 요게 한번 나왔었다 시험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강사님들은 그거 왜 못 맞추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지엽적인 거 이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야, 지금. 아셨죠? 그래서 잘 보시고, 행안부령 내용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죠. 자, 뭐가 나와요? 10조에. 소방용수시설이 나옵니다. 그럼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는 걸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